자, 오늘 17번째 날이 됩니다. 벌써 이제 17번째가 됐죠.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회로 이론의 실질적인 해석을 하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회로망 해석을 할 때에 원래 회로망 해석을 하려면 어떤 것을 이용해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했던 KVL이라든지 또는 KCL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회로망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물론 못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기 때문에 뭔가 좀 편하게 해보자라고 해서 고안된 것이 지금 하는 회로망 해석 방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전화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전류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압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내부 저항과 여기 전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내부 저항을 이쪽으로 끄집어 내버렸으니까 여기는 내부 저항이 없죠. 그래서 전압원에 대한 이 내부 저항은 단락 상태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하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전압원은 어떤 상태죠? 자, 단락 상태. 단락이란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단락이라고 하는 말은 쇼트라고 하는 거죠. 쇼트. 접촉되는 거예요. 접촉. 자, 여기서 단락이라는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단락이라고 하는 의미는 쇼트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임피던스가 0인 거예요. 임피던스가 0이라는 얘기는 전류가 무한대로 흐른다는 얘기죠. 무한대로 흐른다는 얘기.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0이 되는 거예요. 0인 상태다. 이건 이제 접촉이 되는 거죠. 접촉. 이렇게 접촉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단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원은 지금 단락 상태예요. 내부장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전압원은 단락 상태. 임피던스가 0인 상태로 접촉되는 거다. 이걸 단락이라고 그래요. 쇼트. 합선이라고 하죠. 합선. 붙은다는 얘기예요. 붙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 그래서 전압원은 단락 상태다라고 기억하세요. 물론 이제 전류원은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얘가 전류원인데 전류원은 내부장을 이렇게 병렬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전류원은 내부장을 직렬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병렬로 끄집어냈기 때문에 얘는 뭐죠? 개방 상태가 됩니다. 개방 상태. 전압원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임피던스가 0으로 접촉되는 단락 상태인데 전류원은 개방 상태입니다. 자, 개방 상태는 뭘 얘기하는 거죠?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임피던스가 무한대.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이건 뭐예요?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됐다는 얘기는 절단된 거예요. 잘라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개방돼 버린 거예요. 개방 상태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 상태. 이해가 되죠?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로망 해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전압원은 단락 상태가 되고 다음 전류원은 개방 상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압원은 단락 상태, 전류원은 개방 상태.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혼합된 회로망에서 어느 지점에 대한 전압원이 전압이나 뭐 이런 전류 뭐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될 때 그것을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것은 여기가 뭔 회로죠? 여기가 뭔 회로죠? 자, 여기는 전압원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전압원이에요. 이러한 전압원이 있는데 여기 내부장이 끄집어져 있죠. 여기는 이제 뭐가 있어요? 얘는 전류원이에요. 전류원이 있는데 이 전류원에 여기 내부장이 이쪽에 와 있죠. 이런 회로가 있어요. 이렇게 전압원과 전류원이 혼재된 회로가 있어서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이걸 구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또 전류 법칙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중첩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KVL이나 KCL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고 그게 더 익숙해져 있는 상태가 되고 중첩의 원리를 모르는 상태라면 KVL과 KCL이 더 쉬워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KVL, KCL보다는 중첩의 원리가 더 익숙한 사람은 아무리 복잡한 회로망이 나와도 그냥 중첩의 원리로 쉽게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중첩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방법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처럼 전화번이나 전류원이 여러 개 존재할 때에 여기서 이쪽 방향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면 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복잡하진 않아요. 간단해요. 먼저 여기에 있는 전화번과 전류원이 있을 때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류원이 없다. 자, 전류원이 없다는 얘기는 아까 전류원은 무슨 상태라고 그랬죠? 전류원은 개방 상태라고 그랬죠? 전류원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전류원이 얘가 없다. 전류원이 없다는 상태는 무슨 상태? 무슨 상태? 개방 상태. 그래서 전류원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전류원을 개방해버렸죠? 이렇게 개방해버렸을 때 그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구해지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합성저항이 얼마죠? 이렇게 합성저항. 구해져야 되는데 합성저항이 이렇게 하면 합성저항이 얼마가 나옵니까? 요거 2옴이죠. 거기에 여기 합성저항이 얼마죠? 그것까지 하면 2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2옴에 여기 2옴이잖아요. 두 개가 병렬이잖아요. 두 개가 병렬이면 1옴이잖아요. 요 두 개가 병렬된 거에 합성장은 1옴이 되고 거기에 여기 2옴이 있으니까 몇이 돼요? 암산으로 되죠. 전체적으로 해보면 3옴이 되죠. 3옴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거에 대한 저항값은 합성저항이 3옴이다. 당연한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합성저항을 구하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전원이 여기니까 좌측에서 우측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합성저항을 하나씩 구해온 거죠. 요거는 뭐가 돼 있다고 그랬어요? 개방이 돼 있다고 그랬죠. 여기가 지금 현재 개방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는 합성저항이 3옴에다가 여기에 있는 전압이 6V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이 전류는 얼마가 됩니까? 2A가 되죠. 3분의 6이 되어서 2A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나눠가고 이렇게 나눠가잖아요. 그랬을 때 저항값이 두 개가 똑같네요. 그러면 반반 나눠가겠죠. 원래는 이제 저항에 반비례할 텐데요. 그런데 여기도 2고 두 개가 1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2가 있으니까 여기 2와 요 전체 2에 여기에 있는 이 전류가 몇 암페어죠? 2암페어잖아요. 2암페어가 반반 나눠가니까 여기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 I-는 얼마가 돼요? 1암페어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요거 이해가 되죠? 이 정도는 구해야 돼요. 사실 이걸 못 구하면요. 우리가 앞에서 직류회로는 그냥 공부 안 한 거예요. 직류회로가 공부가 됐으면 요 정도는 합성저항값 구하고 다음에 전체 전류 구하고 그 다음에 전류분배 법칙 적용해가지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 구한다 정도는 쉽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는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회로에서 전압원만이 존재할 때 I1'은 얼마였어요? 1A였어요. 방향은 어떻게 됐어요? 이 방향이었죠? 이렇게 1A가 흘렀어요. 맞습니까? 뭐가 있을 때? 전류원이 개방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어차피 전류가 안 흘러요. 끊어져 있으니까. 얘는 개방되어 있고 얘는 뭐예요? 그렇죠? 전압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압원만 존재했을 때 얘가 없을 때 여기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는 1A였다. 그럼 두 번째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할 때는 뭐냐면은 전압원이 없고 전류원만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압원이 없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전압원이 없다라는 얘기는 전압원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전압원을 갖다 다 지워버리자. 여기에 있는 전압원을. 없으니까 다 지워버리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를 끊어내는 게 전압원이 없다라고 하는 걸까요? 끊어내는 게 전압원이 없다라고 하는 걸까요? 묻는 겁니다. 아니죠. 전압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압원은 단락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류원은 개방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전압원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전화번호는 단락이 돼야 돼요. 전류원은 어떻게 돼야 되죠? 개방이 돼야 돼요. 이걸 기억 잘해야 돼요. 이거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여기에다가 단락을 해놔야 됩니다. 단락을. 전류원만 존재할 때 전화번호는 단락하고 전화번호이 존재할 때 전류원은 개방한다.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잘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중첩의 원리 별거 아닙니다. 요것만 알면 돼요. 전화번 단락, 전류원 개방. 그럼 중첩의 원리는 끝! 이거거든요. 전류를 구하든지, 전압을 구하든지, 전력을 구하든지, 여기에 있는 거 구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이번에는 그러면 단락을 해버렸거든요. 자, 여기를 단락했으니까, 그럼 전류가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가요?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분배가 되죠. 그 점에서 전류가 나누어 간다는 건 알 거예요. 그 전류가 지금 이렇게 가고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원래 방향과 어떤 방향으로 흘러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향과 이 전류는, 전류원의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봐야죠. 이쪽의 합성저항이 얼마고 이쪽의 합성저항이 얼마인가. 이렇게 합성저항과 이렇게 합성저항에 반비례해서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나요? 전류 분배 법칙. 그러면 요거 두 개가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병렬 연결이죠. 그럼 병렬 연결이면 저항이 1ohm이 되나요? 똑같으니까 1ohm이 되죠. 거기에 여기 1ohm이 더해졌죠. 그러면 요쪽의 합성저항, 여기서 이렇게 바라본 합성저항은 2ohm이 되고요. 여기의 합성저항은 1ohm이죠. 그래서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1분의 남의 거 반비례니까 남의 거요. 전체 얼마? 9A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9A가 흘러가는데 요거하고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니까 이때 이 9A는 어떤 9A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방향까지 고려하면은 마이너스 9A. 그래서 마이너스 3A가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류는 마이너스 3A죠. 마이너스 3A. 그러니까 이 전류 방향과 반대 방향의 3A가 흘러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뭐만 있을 때? 전압원만이 있을 때의 이야기였어요. 얘는 어떻게 되죠? 전류원만 있을 때 이거였죠. 그러면 전압원도 존재하고 전류원도 존재하고 이렇게 전압원도 존재하고 전류원도 존재하고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가 되겠죠. 이것은 I'과 I2'의 합이 되는 거예요. 1과 마이너스 3의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A가 된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마이너스 2다.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2A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전류는 사실 음수가 없어요. 전류는 크기로 보면 마이너스 전류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크기가 아니라 음수의 전류가 아니라 반대 방향의 전류다라고 하는 거죠. 기준 전류의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중첩의 원리예요. 중첩의 원리는 전압원만 존재할 때 뭘 하나 구하고요. 전류원만 존재할 때 뭘 하나 구해가지고 그 분포를 겹친 겁니다. 그 분포를 겹친 것을 중첩의 원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중첩의 원리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 개의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있다. 거기에서 어느 한 회로에, 지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전원이,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단독으로 존재할 때 전류를 구하여 각각을 대수적으로 합한 정리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한다? 중첩의 원리다.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포지션이잖아요. 위치잖아요. 위치인데 어떻게 돼요? 그렇죠. 위치를 중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슈퍼 포지션이에요. 포지션을 중첩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우리 중첩의 원리, 여러분들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기본적인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원래 이제 전압원의 내부저항 끄집어내버리면 내부저항을 직렬로 빼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압원 안에는 저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이상적인 전압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상적인 전압원은 단락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전류원이라고 하는 이 저항값, 내부 저항값 역시 바깥으로 빼서 병렬로 연결해버리면 이상적인 전류원이 존재하는데 그 이상적인 전류원은 개방 상태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첩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것이 나오던 간에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자, 여기 한번 6-3번 문제 한번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3번 문제는 15옴의 그 15옴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이 부분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원이 몇 개가 있죠? 전원이 4개가 있죠? 자, 이때에 전류원은 어떤 상태라고 합니까? 전류원은 어떤 상태라고 하죠?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전류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방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개방 상태라고 하면 여기는 이미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다 끊어져 있는 거죠. 이건 뭐 생각할 거 없어요. 전류원은 이미 다 끊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끊어져 있는 겁니다. 개방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지금 이게 그림을 이렇게 한번 봅니다. 이렇게 끊어놓고 보면 지금 이 10V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몇 암페어가 흐를까요? 이미 다 끊어져 있거든요. 얼마가 흐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대답 가능한가요? 끊어져 있으니까. 응?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0이잖아, 0. 전류가 흘러야 안 흘러요? 전압원에 의해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가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회로가 형성이 안 돼.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 여기가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길이 있어야 전류가 흐르지. 길이 없는데 어떻게 전류가 흐르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0이다. 그러니까 여기 전류원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얘는 여기 전압원이죠. 이 전압원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전류원이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전압원은 아무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전압원은 아무 영향을 못 미쳐요. 자, 그런데 전류원만 존재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류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전압원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전압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압원은 단락해야죠. 여기가 이 전압원이 있다면 이 전압원은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단락해버려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되겠죠. 단락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죠. 자, 전압원은 단락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단락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전류원이 3개가 있어요. 지금 전류원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3개가 이렇게. 그러면은 잘 보세요. 요거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요거 2개는 개방해야 되겠죠. 요거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요거 2개는 개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있다면 요거 2개는 개방해야 되겠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전류는 여기서 다 하나로 합쳐진다는 거예요. 요것만 있을 때 이렇게 흐를 거고, 요것만 있을 때는 이렇게 흐를 거고, 요것만 있을 때는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나머지 2개가 없다고 보면 되니까, 개방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이 전류가 합의돼서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여기 10옴에 흐르는 전류는 얘만 있을 때 10A, 얘만 있을 때 2개 개방되니까 2A, 그 다음에 얘만 있을 때 2개 개방되니까 3A,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15A만큼이 여기로 흘러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능하죠. 이게 중첩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보면 바로 눈에 보여야 돼요. 어떻게 보입니까? 얘는 개방해요. 그러면 얘는 영향이 없어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다 끊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얘는 무슨 상태니까? 단락 상태가 돼요. 그러면 세 전류가 합의되네요. 여기 흐르는 세 전류는 10A와 2A와 3A에 합의돼서 15A가 이리 흘러간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게 중첩의 원리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중첩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중첩의 원리에 대한 개념이 이제 하나씩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여기 A, B 간의 단자 전압을 구해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전압원은 단락 상태고 전류원은 개방 상태거든요. 여기에 있는 전압원이 단락되면 여기에 전압이 몇 볼트가 나올까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있어요. 저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뭐가 생기죠? 전류가 흐르면, 여기 전류가 흐르면 전압강화가 생기죠. 맞습니까? 전압강화가 생기죠. 저항이 R이라면, 전류가 I라면 여기는 RI라고 하는 전압강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법칙이죠? 이게 무슨 법칙이죠? 오음의 법칙이죠. 오음의 법칙.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가 단락되는 거예요. 저항 양단이 이렇게 단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락이 돼요. 단락이란 얘기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이게 단락입니다. 단락이에요. 이렇게 양단을 단락시켰다. 단락시켰다. 임피던스가 0인 상태로 접촉시켰다. 이렇게 하는 게 단락이라고 해요. 이렇게 단락을 시킵니다. 그러면요, 전류가 다 어디로 가죠? 여기는 임피던스가 저항이 0ohm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저항이 얼마였어요? Rohm이었잖아요. 맞습니까? 저항이 Rohm이 있고요. 저항이 얼마가 있어요? 0ohm이 있어요. 저항이 0ohm과 저항이 Rohm이 있다. 그러면 전류는요, 여기 흐르고 여기 흐를 것 같은데요. 전류는 다 어디로 가냐면 R 더하기 0분의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반비례. 전체 전류가 이쪽으로 다 가죠.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R 더하기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 0분의 뭐가 올라가요? 0에 R 0이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전류가 여기가 저항이 0이고 임피던스가 0이란 말이에요. 접촉이 돼서 단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는 전류가 하나도 안 가요. 여기로는 전류가 하나도 안 가고 모든 전류가 어디로 가요? 단락된 쪽으로 흘러요. 모든 전류가 단락된 쪽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압강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여기는 0V예요, 전압이. 무슨 얘기죠? 0V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단락됐다는 얘기예요. 0V는 단락하면 그 지점에는 0V가 돼버려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뭐예요? 저항이 없잖아요, 여기는. 여기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0에다가 전류가 흘러도 0V예요. 저항이 0이든 전류가 0이든 어쨌든 간에 단락을 해버리면 여기는 전류가 0이어서 0V가 되고 여기는 저항이 0이어서 0V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와 요 사이는 전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0V예요. 그림을 조금 다르게 그려볼게요. 요 그림을 조금 다르게 그려볼게요. 똑같은 그림인데 자,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연결해요. 그래도 되나요? 이렇게 연결해도 되나요? 그러면 뭐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한번 연결해 봤어요.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죠? 여기에 전류가 흘러오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 뿐이죠. 그렇지만 요 사이에는 전압이 얼마가 돼요? 여기를 단락해버렸기 때문에 여기 0V, 여기 0V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됩니까? 자,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 문제 보면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전압을 단락했을 때 AB 양단의 전압이 0V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2V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2V가 아니라 여기를 단락했으니까 여기 없어졌잖아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 얼마요? 5에다가 10A 그러니까 여기가 50V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50V가 아니죠. 50V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를 한번 보라는 거죠. 전압원은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압원은 항상 단락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단락이 됩니다. 임피던스가 0이에요. 전류가 다 1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저항값이 존재한다라고 해도 전류가 요 5A는 어디로 가죠? 다 이렇게 흘러요. 다 이렇게 이쪽으로 흘러요.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갑니다. 여기서 요렇게 흘러서 요렇게 흘러서 요렇게 흘러요. 여기서만 순환을 해요. 여기에 얼마예요? 0ohm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락을 해버리면
단락을 해버리면 그 단락점에는 뭐가 된다? 전류가 다 이렇게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전위가 안 나타나요. 요거는 어차피 개방 상태죠? 요건 개방 상태니까 요 양단의 전압 강화도 안 나타나요. 여기 전류는 흐르지만, 전류는 이렇게 흐르지만 사실은 여기는 무슨 상태가 돼요? 개방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류도 안 흘러요. 여기가 끊어져 있으니까. 흐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전류원이 공급됐으니까. 그렇지만 여기 개방되어 있으니까 흐르진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양단에 단락이 되어버렸고 여긴 전류도 흐르지 않으니까 여기는 전압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전류원만이 존재하면 0V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나와야 돼요. 여기가 단락되어 버리면 여기는 전압이 뭐가 된다? 0V다. 단락하면 단락점에 대한 전압은 0V다. 단락이 무언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걸 이해를 못해서 문제 못 푸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 이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전류원만 존재한다라고 하면 요 양단의 전압은 없다. 0이다. 왜? 여기가 단락되고 여기가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여기에 전압이 존재한다면 얘는 뭐가 돼야 되죠? 개방이 돼야 돼요. 개방이 된다는 이야기는 곧 어떤 의미가 되나요? 여기가 이렇게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개방 아닙니까? 그러면 AB 간에는 이 전압이 얼마가 나옵니까? 요 사이에는. 그 사이에는 전압이 얼마 나오죠? 그냥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맞죠? 그대로. 요게 그대로. 플러스니까 플러스 그대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대로. 그대로 2V가 딱 걸리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V도 아니고 그대로 플러스 2V가 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면 이게 바로 보이죠. 방정식 안 세우고도 눈으로 보면 바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도 바로 보여야 돼요. 아, 여기는 전류원이구나. 그러니까 끊어져 있구나. 아, 여기는 붙어 있구나. 이걸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개방과 단락을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중첩의 원리뿐만 아니라 회로망에서 어떤 합성저항을 구하라 그래도 전압원은 단락 상태고 전류원은 개방 상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지만이 답이 바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중첩의 원리 한 가지만 알면 우리가 회로망 해석하는 것은 웬만한 거 다 중첩의 원리로 다 풀어요. 자, 이러한 문제도 보세요. 지금 전류원이 두 개가 있잖아요. 전류원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 전류원의 방향이 하나가 반대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나요? 자, 확대를 조금 해볼게요. 반대로 된 게 보이나요?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가 상쇄된다는 얘기죠. 하나가 상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전류원이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보면 돼요. 요 전류원은 어차피 개방 상태고요.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반대 방향의 전류까지 감안하면 이때는 여기가 30이 아니라 얼마예요? 15만큼 빼버리니까 이 전류가 30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15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회로는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푸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전류가 이쪽으로 전류가 얼마가 흐르고 이쪽으로 전류가 얼마가 흐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컨덕턴스잖아요. 컨덕턴스는 저항에는 반비례하지만 컨덕턴스에는 비례하게 되죠. 그렇죠? 컨덕턴스에는 비례하는 걸로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이 문제죠. 따라서 여기 보면 얘가 전류 분배 법칙이 되고 저항이 아니라 컨덕턴스이기 때문에 비례하니까 자기께 올라오죠. 자기께 올라오죠. 그렇게 해서 구한 문제입니다. 요건 이제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죠. 특별히 뭐 중첩의 원리를 복잡하게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중첩의 원리가 되죠. 중첩의 원리를 구하는 건데 뭐 여기 풀이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흐르는 ix 값을 구하라 하는 거거든요. 자, 이 ix 값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압원만 존재한다라고 보거나 또는 전류원만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럼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예제보다는 이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쉽죠. 맞습니까? 엄청나게 쉽습니다.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처음에는 뭐 복잡했는데 지금은 복잡할 것도 없어요. 전류원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회로에서 전류원은 개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끊어져 있는 거죠.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흘러야 안 흘러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개방이니까요. 이 전류 없어요. 개방이란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지워야 되겠죠. 이렇게 지워서 이 부분이 전류가 없다라고 하는 뭐 그런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 하겠죠. 자, 그래서 좀 더 뭐 해보려고 한다면 뭐 이렇게 아예 그냥 지워버립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 전류가 얼마인가 안 나오나요? 그냥 암산도 되죠? 15분의 3. 15분의 3. 그거 이해가 되나요? 그게 지금 9에 흐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번에는 전화번이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전화번. 전화번은 이렇게 개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전화번은. 전화번은 단락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흐르는 거예요. 이 전류는 여기가 단락이 됐으니까 이 지점에서 전류가 나눠가죠. 방향은 같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거는 6 더하기 9분의 반비례잖아요. 저항이 반비례죠. 6에다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15분의 12가 되죠. 아까는 얼마였어요? 15분의 얼마였죠? 3이었죠. 두 개 더해주는 게 중첩의 원리죠. 두 개 더해주니까 얼마야? 15분의 15. 더하기 하면 1이 되죠. 뭐 계산기 안 눌러도 그냥 풀 수 있어요. 물론 계산기 누르면 또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면 간단하게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중첩의 원리예요. 만약에 중첩의 원리인데 문제가 좀 더럽게 꼬아냈어요. 이런 것들 나오기 딱 좋잖아요. 암산도 바로 되고 계산기도 바로 눌러가면서 CBT 문제로서는 딱 적합하고요. 숫자 바꿔가면서 얼마든지 낼 수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그냥 무조건 111 이렇게 외웠다가 숫자가 만약에 얘가 바뀌었어요. 6으로 바뀌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도 1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답이 없네 이러지 말고 우리가 기본을 알면 여기 있는 숫자가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또 그림이 좌우가 바뀌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첩의 원리를 알면 그게 다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다 풀 수 있으니까 외우지 말란 얘기입니다. 문제 외우는 것은 사실 미련한 거죠. 문제 외우지 말고 이 방법, 공부하는 회로 해석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를 이해를 하면 간단하게 되는 거고요. 문제를 진짜 어렵게 낸다고 해서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IX는 얼마인가 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에서 9ohm의 전력은 뭐 이렇게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9ohm은 전력을 얼마나 소비할까요? 라고 한다면 와트를 물어봤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했잖아요. 그럼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I 자승의 R이니까요. 1의 제곱에 9가 돼서요. 9W의 전력을 소비하겠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또 9ohm 양단의 전압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A, B라고 하고요. A, B 양단의 전압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럼 이 전압은 어떻게 구하죠? 여기 전류가 구해졌으면요. 이 양단의 전압 강화 하면 되잖아요. 전압 강화. 전압 강화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가면 이 전압을 구할 때는요. 밀만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돼요. 밀만의 정리를 이용하면 이 전압은 훨씬 더 쉽게 구해져요. 그 밀만의 정리를 이용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건 전압원이잖아요. 이렇게 된 건 전류원이잖아요. 전류원을 전압원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더 밀만의 정리를 훨씬 더 적용하기 쉬워지거든요. 그렇게 해주는 거. 여기에는 전류원을 전압원으로 바꿔주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죠? 대분항의 등가라고 그래요. 전압원 등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분항의 등가를 하거나 하면 전압을 구할 때는 중첩의 원리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나와요. 자, 좋습니다. 거기는 이제 다음 얘기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문제가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것을 다
중첩의 원리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첩의 원리도 사실 회로가 복잡해지면 그만큼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쉽게 하려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빠르게. 자, 우리가 회로 해석하는 이 방법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회로 해석하는 시간을, 구하는 시간을 짧게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길게 방정식 세워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전압의 방정식, 전류의 방정식 세워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걸리니까 짧게 가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가장 좋은 풀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쉽게 풀면서 가장 빠르게 푸는 방법이, 그 방법이 아무리 우스워도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따라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제조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 해석을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대분항의 정리나 노튼 정리, 즉 전압원 등가나 전류원 등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꿔가면서 회로에서 등가 변환해가면서 바로바로 구하면 오히려 훨씬 더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게 되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런 문제는 내면 안 되는데요.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기서 I1과 I2를 구하라 그러는데요. 여기에 지금 전류원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고요. 여기에 지금 I1, I2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이 딱 보니까 여기 중심으로 완벽하게 좌우 대칭이죠. 그리고 여기서 쫙 합쳐져서 전류가 얼마예요? 10A잖아요. 이렇게 설명해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벌써 답이 나와야 되는데 쫙 합쳐져서 얼마예요? 10A예요. 이거 합쳐져서 10A잖아요. 그죠? 좌우 대칭이고요. I1과 I2는 전류가 똑같을 거고, 왜냐하면 좌우 대칭이니까 합쳐서 합이 돼서 걔가 10이 돼야 됩니다. 자, 좌우가 똑같아야 될 거고 좌우가 다른 것은 답이 안 돼요. 합이 돼서 1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내는 것은 사실 문제를 잘못 출제한 거죠. 근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회로만 해석 문제도 사실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고요. 이거는 회로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면 간단한 거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볼 때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전압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옴의, 여기 보면 이옴의 양단의 전압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는 이제 아까 여기에서 제가 여기 A, B라고 놓고 요 양단의 전압 구해봐라 한 거 기억나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를 A, B라고 하고 요 위치만 바뀐 거예요. 요 위치만 바뀐 거고 요 양단의 전압을 구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옴의 양단의 전압. 똑같은 문제죠?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중첩의 원리.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구하는 거야? 이옴 쪽으로 흐르는 전압원만이 있을 때 전류원은 개방해야 되겠죠. 개방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끊어져서 전류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보면 3오음분의 3V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암페어 흘러요? 1A 흐르는 거 바로 보이나요? 전압원만이 존재할 때 여기 2옴에 몇 암페어가 흐른다? 중첩의 원리로 보면 몇 암페어? 1A 흘러요. 그 다음에 전압원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단락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단락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0오음인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전류가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도 흐르죠. 자, 전류 분배가 되네요. 1오음과 2오음에 분배가 되네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니까 상대방 쪽이 올라가고요. 전체 전류가 얼마죠? 몇 암페어? 6A가 되죠. 그러니까 몇 암페어 흘러요? 예, 2A 흐르잖아요. 조금 전에 1A, 즉 전압원만이 있을 때에 대한 1A, 전류원만이 있을 때에 대한 2A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A와 2A가 구해졌으면 그것의 합이 얼마죠? 3A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되죠. 여기에 3A가 흐르면 여기 양단의 전압은 얼마가 나올까? 이거는 이제 얘기 안 해도 알죠. 얘기 안 해도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얼마죠? 그래서 그거 찾는 게 어려워서는 안 돼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중첩의 원리예요. 자, 우리는 이제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중첩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다? 전압원은 단락하고 전류원은 어떻게 해라? 개방해라. 그리고 나서 전압원만이 존재할 때, 전류원만이 존재할 때 각각의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전류를 구해가지고 그 분포를 겹쳐라. 포지션을 중첩시켜라. 포지션을, 위치를 중첩시켜라. 그러면 그게 더해지겠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가 될 것이고, 구하고자 하는 전압이 될 것이고, 구하고자 하는 전력이 되잖아요. 전압, 전류, 전력 구하면 회로 해석 다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다. 자, 중첩의 원리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첩의 원리를 이해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 기본 개념이에요. 이것도 이제 중첩의 원리에 대한 똑같은 문제죠. 그림만 조금 바뀐 거고, 단지 이제 얘는 이제 전력을 묻는 거고,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6-9번 실오음의 양단의 전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있는 전압 물어봤는데 부호를 여기를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도 중첩의 원리예요. 여기가 개방되면 이 4V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전류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4V가 단락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지금 요거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죠. 그러면 1A에 7ohm이니까 7V가 걸리죠. 7V가 걸리는데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 이제 보세요. 전위가 여기가 플러스 전이죠. 여기가 플러스 전이라고 봤죠. 그런데 여기는 여기가 플러스죠. 지금 전류가 나오는 부분 잘 보세요. 전류가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 좀 확대를 해볼게요. 요 라인을 잘 보세요. 요 라인인데 여기가 전류가 흘러나오는 부분 이 방향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죠.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전원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저항도 없어요. 저항도 없는데 여기가 플러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뭐가 된 거죠?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극성이 바뀐 거잖아요. 그거 이해가 되나요? 자,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래는 이때 여기에 무슨 저항이 있다라고 하면 양단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요 라인에 원래 위치가 여기가 플러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로 표시됐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반대 방향의 극성이다. 두 개가 다른 것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당연히 7에다가 1에 대한 전압 강화가 생길 텐데 원래는 이 방향인데 여기가 플러스라고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여기가 이제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원래는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플러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반대가 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반대 방향의 전압 강화가 이만큼 생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7V라고 하는 답이 되는 거죠. 대부분 잘못하면 이걸 답을 찍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로에 대한 이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되겠죠?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대분항의 정리, 노튼 정리, 밀만 정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회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알아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6작의 문제는 웬만한 거 다 풉니다. 여기에 나오는 문제, CBT 나오는 문제는 훨씬 더 쉽거든요. 다 풉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